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42.23포인트 상승하며 3013.25포인트로 장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은 9.61포인트로 하락하며 1032.31포인트의 장 마감하였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살펴보면 우선은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벗어나면서 회복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바닥은 2900포인트 부근으로 확인되고 단기적인 전고점은 3051포인트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가 상승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 전고점인 3051포인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지난주 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초록색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며 골든크로스가 형성되었지만 삼각 수렴의 상단 부분에 저항을 받으며 하락한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이 대형주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7.1%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다음과 같이 이어졌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도 대형주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각 종목의 차트로 기본적인 추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다음과 같이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요. 10월 중순 95,500원의 저점을 찍고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상승 전환의 가장 알기 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데요. 단기적 전고점인 108,000원 부분을 상향으로 돌파해 주었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도 상향으로 돌파해 준 뒤 장기 이평선 또한 상향으로 돌파해 주며 현재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요. 제 경우엔 9만원대에 추가 매수를 하였었고요. 다음 눌림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원 부근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혹시라도 11만 3천원 부근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장기간 하락 추세폭을 넓혀가며 하락해 왔는데요. 8월부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려고 추세선의 상단을 몇 번이고 벗어났지만 결국 계단식 하락의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요. 11월 22일 월요일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갭상승이 나오며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크게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아직 구름대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또한 전고점인 77,800원까지는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기에 저는 좀 더 관망하며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추가 매수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하락 추세 삼각 수렴의 상단을 돌파해 준 뒤 꾸역꾸역 구름대를 벗어난 후 마찬가지로 22일 월요일장에 장대 양봉이 나와주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하단 상승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21만 2천원을 지켜준다면 상승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모비스 지난 1월 고가 40만 5천원으로부터 현재가 24만 8천원으로 약 40% 가까이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금일 장대 양봉이 나오긴 하였지만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진 못하였다고 생각되고요. 25만원에서 26만원 사이에 저항이 강하다고 생각되어 좀 더 시간을 두고 매매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물산 최근 11만원에 쌍저점을 형성하며 반등이 나온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내 지주회사에 투자해 보았지만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여 삼성물산에도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삼성물산 월봉 차트로 확인해 보면 현재 주가가 15년 전보다 낮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기왕 투자한다면 장기 추세로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은 이렇게 고점을 연결하여 추세를 그려놓고 언젠가 추세 상단 부근에 다가왔을 때 매도를 할지 좀 더 장기로 가져갈지 재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지지선이 무너지며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신약이나 임상 등과 같은 호재로 추세를 바꾸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는
하방으로 25,000원 부근까지 열려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아의 경우 약 8개월의 조정 기간을 끝내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다음 저점이 어디가 될지 확인하며 추세 전환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 국내 완성차 종목 현대차와 기아 모두 보유하고 있었는데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현재 전기차는 테슬라만 가져가고 국내 자동차 기업은 현대차만 가져가기로 정해서 기아를 정리하였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현대 전기차에 크게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부분을 좋게 보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단기적인 하락 삼각 수렴의 끝부분에서 반등이 나와 11월 23일장 현재 41,65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추세로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41,1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긴 하였지만 단기적인 전고점 46,450원을 상향 돌파해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근 트렌드가 친환경이다 보니 친환경과는 반대적인 성향인 철강주로서는 상승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반대로 철강은 인프라 구축의 필수 요소이며 3분기 실적 예상치도 전분기 대비 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크게 성장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지난 분기 현금 흐름도 양호한 상태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제 생각에는 3분기 실적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거나 친환경 반대 성향의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게임이나 메타버스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투자금이 빠져나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단기 추세를 볼 수 있는 10분봉 차트상으로는 지난 11월 18일 이후로 우상향으로 상승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추세가 꺾이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장에서 증시를 이끈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는 나날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만 부진한 상황에서도 미국 증시가 인플레 우려라느니 투자 심리가 탐욕에 가득 차 있다느니 하는 투자자들에게 공포 심리를 조성하게 된다면 또다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내 증시이므로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들이 확실하게 상승 전환의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현금 관리를 잘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며 보수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